안녕하세요, 쇼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과 친선을 통해서 친선을 한 판 했는데, 이제 이분이랑 친선을 진행한 후에 리플레이 피드백을 원하셔서 제가 구독자 피드백 컨텐츠를 제가 또 진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만들 때도 생각했던 주력 컨텐츠 중 하나가 구독자 피드백이었고, 이제 구독자의 리플레이를 보고 좀 아쉬운 점, 그리고 이제 좀 더 고쳤으면 하는 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구독자분들의 실력을 상승시켜주는 게 또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본인이 더 잘하게 되어야지 이 게임을 하면서 승률이 더 높아질 거고, 많이 이기면 그만큼 게임에 애정도 생기고 더 재밌어지겠죠? 결국에 저는 한국인들을 포함한 이제 구독자들이 게임을 재밌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드백 컨텐츠도 또 이제 뭐 댓글로 리플레이 적어주시거나 제보해 주시면 제가 선별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엘리디온 대 아쿠아 256 대능 맵이거든요. 우선 처음에 엘리디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인수를 만들고 바로 이제 앞쪽에 확장 시도했죠. 이 지금 성소각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마 여기서 여기 도시 하나, 그리고 여기 혹은 여기 하나 있을 거로 예상할 수 있겠죠. 아마 여기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확장을 처음에, 그러니까 반인수 밀치기를 엘리디온 어느 정도 쓰는 유저들은 반인수 밀치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분 레이팅이 제가 알기로 1400대죠. 보통 한 1400대쯤은 돼도 반인수 밀치기를 좀 자주 써요. 왜냐면 이걸 쓰면 첫 턴부터 두 칸 이동한 효과를 거느릴 수 있거든요. 두 칸 이동하는데 다른 유닛 하나도 한 칸 이동한 효과. 즉, 첫 턴부터 유닛 하나는 두 칸, 하나는 한 칸 이동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뭐 다른 방향으로 푸시를 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서 초반에 확장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푸시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경우는 이제 살짝 성소가 좀 느려지는 단점은 있어요. 정확히 이제 성소의 성장이 느려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도시가 있을 법한 위치를 제가 짚어드릴게요. 여기 있을 가능성 높고, 여기 이렇게 있을 가능성 높죠. 여기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럼 결국에 성소의 이득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 성소는 제가 네모나게 표시해드릴게요. 여기 혹은 여기거든요.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놓으면 이제 성소 4개짜리 받을 수 있는데, 보통은 위쪽에 놓는 걸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처음부터 3개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도시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성소를 또 하나 넣으면 성소 2개 가지고 3원 3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법이고요. 또 아니면 여기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위치는 보시면 내가 어느 위치에 성소를 놓더라도 최소 2개 이상의 성소에 근접해 있는 위치죠. 2개 혹은 3개의 성소에 영향을 주는 이 위치가 정말 중요한 위치예요. 그런데 이 위치에 있는 반인수를 처음부터 뽑아버리면서 좀 성소로 보는 이득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제 생각엔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밀치는 위치가 너무 좋아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대각선으로 밀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거든요. 뭐 앞에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거 밀치는 판단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쿠아는 제가 늘 하던 대로 확장을 했고, 근데 지금 아쿠아 지형을 잠깐 보시면 맵 자체가, 자 보시면 이 원래 이 대륙의 대각성 타일은 물 타일이 아니라 바다 타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물 타일이 있다는 것은 이 칸이 육지라는 소리예요. 이 칸이 육지라는 소리인데,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 여기가 섬도시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형 구도상 아무래도 내 대륙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대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깝게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 맵도 지상전 다리를 놓고 지상전 위주의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기병이 빠르게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지상전보다는 이제 지상전보다는 이쪽에 투석기를 놓고 투석기로 이제 수비를 하고 드래곤을 뽑아서 해상 쪽으로 이제 진격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엘리리온이 수비하기 용이한 지형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이 지형이란 걸 아쿠아리온은 먼저 파악을 했죠. 왜냐면 여기 물타일이 있다는 정보만으로. 그래서 아쿠아리온은 그 정보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엘리리온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리온 입장에서는 빨리 대륙의 지형을 파악을 해서 본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운영을 할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구독자 리플레이 피드백이니까 이제 엘리리온 시점으로 볼게요.
제가 아쿠아리온이고 구독자님이 엘리리온입니다. 한번 볼게요. 무난하게 이동했죠. 여기서는 솔직히 위쪽이 이동한 게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래쪽에 있었지만 위쪽에 또 여기 있을 가능성이 꽤 있어가지고 여기는 뭐 어쩔 수 없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아도 이쪽으로 이동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예정대로 임업을 찍고 레벨업 그 도시 점령을 했죠. 임업을 찍고 점령하는 게 맞아요. 이게 바로 성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좀 아쉬운 게 저 같으면 이쪽이 아니라 여기는 이 도시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먹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확장을 위해서 확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쪽에 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보시면 이쪽이 성소 가기 되게 좋은 위치예요. 보시면 이쪽을 먹으면 당장 여기 성소 2개 이득에, 그리고 이제 이쪽 성소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이쪽 성소도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성소도 여기랑 여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이쪽 도시를 빠르게 먹으면 좀 막대한 자원 이득을 수입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전진이 조금 느리더라도 오른쪽을 빨리 성소를 먹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서 대륙 구조를 보고 살짝 알아챘어야 되는 게, 보시면 여기 계단식으로 라인을 그려볼게요. 보시면 아마 이 대륙 구조 자체가 이렇게 라인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클래식한 해상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에는 엘리의 땅덩이가 너무 넓어요. 이게 보시면 지금 해안선이 묘하게 지금 많이 돌출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좀 넉넉하게 크기가 있다. 이 정도면 반땅이 되기 힘들거든요. 여기서 상대방 대륙 크기와 내 대륙 크기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으려면 거의 가까이 다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 말은 굳이 해상전보다는 지상전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진 대륙이 아니더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상 확장을 빠르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대륙에서 펌핑만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전방 도시를 빠르게 먹을 필요성은 좀 낮아지고, 그것보다는 본인 대륙에서 좀 경제를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왼쪽으로 전진을 한 게 아니라 전사를 이쪽으로 보내서 이 도시 먼저 먹었을 것 같아요. 뭐 이 반인수 깨우면 되지 않느냐 하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 성소 지을 거잖아요. 그럼 반인수 깨우기 아깝잖아요. 손해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빠르게 오른쪽으로 전사 보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살짝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유적에서 탐험가가 나와서 거의 가까이 붙어있는 지형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죠. 지금 여기에 성소 지은 것도 살짝 아쉬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수도 확장을 할 거를 상정을 하고 여기 성소를 지은 것 같은데, 확장을 하더라도 여기에 짓는 게 훨씬 더 이른 타이밍에 이른 시기에 성소의 레벨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성소 아래쪽에 지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성소 아래쪽에 지으면 이쪽에 벌목장을 지을 수 있죠. 물론 여기 벌목장을 지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또 이제 아래쪽 성소가 또 아깝기도 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 아래쪽의 도시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수를 유적에서 찾았구나. 저는 궁수를 의도적으로 올린 줄 알았거든요. 같이 게임을 하면서. 궁수가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무리하게 이 도시를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이 도시부터 먹는 건 나쁘지 않은 판단 같아요. 어차피 다음 턴에 이제 아쿠아리온이 기병을 여기로 집어넣는다면 이제 이 도시를 먹고 난 다음에 이 반인수 위에다가, 그러니까 이 동물 위에다가 이 반인수를 이동을 시킨 다음에 이 반인수를 깨워서 밀치기를 쓰면 갈 수 있는 칸이 여기밖에 없죠. 왜냐면 등산을 안 찍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 기병을 잡으면서, 이 기병을 반인수의 공격력은 3이기 때문에 기병이 한 방권 나거든요. 그래서 기병을 잡으면서
도시를 뺏는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은 이제 궁수로 지원하고. 그런데 아쿠아리온도 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두지 않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차피 여기를 무리하게 먹으러 가다가 여기까지 뺏기는 그 최악의 경우는 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안전하게 먹는 모습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진작에 먹었을 것 같긴 해요, 저라면. 그리고 위쪽에 성소도 빨리 지어야 되죠. 저기에 벌목장을 지었다는 건 성소를 위쪽에 짓겠다는 의미죠. 여기서 이렇게 작업장 선택해주면 좋고요. 엘리리오는 작업장이 괜찮아요. 어차피 후반을 바라보는 종족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쿠아가 지금 확장 우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 많은 개수의 도시를 먹고 환초로 인해서 이제 펌핑까지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밀치기를 써서 견제한 것까진 좋았는데 어차피 못 먹는 도시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압박도 좀 넣을 겸 해가지고 한 건데 결국 이건 위쪽에 해상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아래쪽에는 보시면 아래쪽에는 어차피 이 엘리로는 유닛들은 물 타일 밖으로 나오기 애매하잖아요. 항구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항구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기병들이 물 왔다 갔다 하면서 때리고 대피하고 하는 좀 이기적이죠. 좀 이기적인 딜교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공격은 힘들고 아래쪽에는 수비 라인만 좀 궁수 가지고 수비 라인만 구축한 뒤에 위쪽에서 어떻게 해상을 진출해서 변수를 만드는 게 좋을 텐데 문제는 지금 하나 있는 항구 위치가 지금 통제당하는 위치죠 지금. 그래서 조금 엘리리온이 많이 난항을 겪는 지형이긴 해요. 저라면 이거 그냥 아예 투석기를 일찍부터 뽑고 아니다 농사를 먼저 지어서 드래곤을 좀 빨리 뽑았을 것 같아요. 농사. 근데 지금 지형도 드래곤이 좀 나오기 쉽지가 않은 지형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아마 여기에 작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을까 보시면 지금 아마 농사를 짓기 좀 쉽지 않은 지형이죠. 정확히 이제 농사로도 드래곤을 뽑기가 어려운 지형이에요. 이런 지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도로로 인구를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로. 그래서 아마 지금 궁수로만으로 수비할 게 아니라 도로로 어느 정도 압박을 넣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로가 또 좋은 점이 여기에 도로를 넣어서 이쪽 도시 먹는 것도 견제를 할 수 있어요. 이쪽 도시 먹는 것도. 보통 그래서 좀 잘하는 엘리리온들은 도로로 이제 다리를 이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견제를 하면서 이 견제가 공격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시간을 끄는 목적이에요. 시간을 끔과 동시에 결국에 수도와 이제 도시들 도로를 연결을 해요. 도로를 연결하고 농사까지 더하면 얼추 인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를 5레벨을 찍고 정확히는 이제 수도를 연결하면 이제 확장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확장을 하면 엘리리온은 그때부터는 이제 확장에 성공만 하면 그때부터는 기념물 같은 거 없이도 수도는 드래곤을 뽑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로 인구를 이렇게 이어서 인구를 충당을 해서 영토 확장을 한 다음에 농사로 수도에 드래곤을 뽑고 그 다음 이제 다른 도시의 기념물과 농사를 합해서 드래곤 하나 더 뽑고 그리고 이제 대형 시장 있죠. 대형 시장으로 또 드래곤을 뽑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수도 자체적으로 이제 인구를 드래곤 하나 뽑고 기념물로 각각 하나씩 뽑아서 총 드래곤 3마리 3마리 정도면 충분해요 솔직히 3마리를 뽑아서 그때까지만 내륙에서 계속 버티다가 드래곤 3마리 뽑은 걸로 이제 이쪽에 영토 확장을 해서 여기 항구를 만들어서 드래곤과 함께 이제 배를 동반해서 해상 쪽으로 치고 나가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제 여기서 치고 나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배를 좀 모아서 이쪽으로 어차피 배를 띄울 수만 있으면 엘리리온은 자금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배를 많이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드래곤과 동반해서 반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관건은 저라면 농사보다는 일단 도로를 먼저 이어서 도로로 인구수를 좀 충당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아쿠아가 워낙 발전이 너무 세가지고 여기서 초반에 체급을 맞붙겠다는 거는 솔직히 어렵고 농사를 먼저 올렸죠. 근데 농사 먼저 올려도 되긴 돼요. 그런데 저 도로를 올리긴 올려야 돼요. 결국에 농사로 다른 도시들 레벨업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리고 이거는 살짝 아쉬운 게 저라면 그냥 농사 2개로
레벨업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도로를 연결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이 성소의 자원은 도움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성소 수입을 하나 포기하면서까지 3원 아끼자고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 안 사실인데 영토 확장을 했더라고요. 확장을. 그러니까 결국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이 성소 자리 하나를 포기한 건데, 여기 확장을 해서 얻는 이득이 전 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마 뒤쪽에 항구를 여기 항구를 짓기 위해서 이제 확장한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그냥 이쪽 도시에 기념물을 써서 확장을 해서 어차피 이쪽에 벌목장이랑 그 제재소까지 지으면 어느 정도 여기 농사까지 짓고 제재소까지 하면 드래곤을 뽑을 수 있거든요. 확장을 선택을 해도. 그래서 여기에 기념물 대형 시장이나 번외 공원 같은 기념물을 쓰고 이거 2 더하기 2는 4로 이제 확장이 되잖아요. 농사 2개 지어서 확장을 해서 여기서 배를 뽑지 않았을까. 여기서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엘리리온 특유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확장해서 항구를 좀 많이 지어서 한 번에 이제 배를 치고 나오는 그런 방식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하기에는 이후 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 성수 수입을 하나를 포기하는 거는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농사로 레벨업을 해도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이 성소 자리 하나 포기하고 벌목장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굳이 지금 지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상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데 지금 수입 1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1위 수입 1을 포기하는 건데 이거 좀 아쉽지 않았을까? 저라면 그냥 농사를 2개 지었습니다. 우선 뭐 이런 건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짚어드린 거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잘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잘 하셨는데 이제 그래도 굳이 이제 좀 아쉬운 점을 짚어드리자면 이렇다는 거고, 솔직히 뭐 랜덤 메이팅 1400이면 좀 고인물이죠. 뭐 이 게임이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게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1400이면 이게 지금, 그리고 저는 이거 너무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게 이럴 거면 이 성소가 그냥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확장을 한 이유가 결국에 여기에 어느 정도 아쿠아리움 상대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작물이 어느 정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를 엘리론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중 작물을 못 먹게 하려고. 왜냐하면 이 앞에서 당장 이 앞에서 개를 뽑으면 이제 개가 뽑자마자 바로 한 턴만 지나면 바로 앞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개가 이 작물을 먹고 바로 먹자마자 여기서 개를 뽑아서 이쪽에 압박을 넣는 게 엘리론한테도 압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영토 확장을 해서 이쪽에 아마도 있을 확률이 높을 작물들을 이제 견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너무 안 좋은 판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쿠아리는 어차피 다른 도시에서 개를 뽑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조산모사거든요. 여기 있는 도시에서 거인을 뽑는 거 견제해봤자 다른 도시에서 개가 어차피 한두 턴 늦게라도 오는 걸 확정인데, 그 한두 턴 벌자고 이 도시를 확장을 한다? 이 성소 수입을 다 포기하고서 심지어 이쪽 성수도 지금 하나 잘렸죠. 전 이거는 너무 안 좋은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거인을 뽑으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지금 너무 아쿠아리온한테 견제가 당하는 위치라서 거인이 뽑자마자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유닛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게 지금 이쪽은 뚫려있죠. 이쪽은 앞쪽은 뚫려있기 때문에 유닛으로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인도 못 뽑아. 그런데 이쪽 견제해봤자 크게 의미는 없어. 그런데 이제 성소 수입을 다 포기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좀 많이 아쉬운 판단이 아닐까. 페인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좀 손해가 큰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다고 지금 또 그럼 오랩으로 공원을 찍어서 수입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자원도 안 돼요. 뭐 여기 농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물고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저거는 좀 많이 악수가 아니었나. 지금 아무리 지금 개를 견제해봤자 어차피 아쿠아는 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개로 도시를 먹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 하나를 버린 한이 있더라도 아쿠아는 이 도시를 먹는 게 너무 이득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도시를 먹는 것만으로 수입도 이득이 되지만 전방에 상대방 압박할 수 있는 전투기지 역할도 할 수 있고, 이 도시에 환초를 지어서 다른 기타 도시들도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쿠아는 무조건 저 도시를 먹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 개를 죽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죠.
차라리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이 확장을 해서 견제를 한 것보다 차라리 투석기를 좀 더 빠른 타이밍 뽑아서 한 이쯤에 대기시켜놔서, 이쯤에 대기시켜놓으면 결국 기병들도 못 들어오거든요. 이 가운데 병력들로 막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쯤에 대기시켜놔서 아예 도시를 못 먹도록 견제만, 먹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견제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굳이 이렇게 어거지로 영토 확장할 필요 없이, 어차피 앞쪽에 충각선 여기는 못 넣을지라도 이쪽에 영토 확장을 해서 여기 기념을 하나 써야겠죠. 영토 확장해서 여기 충각선을 한 두세 대 박아놔요. 앞에 박아놓으면 기병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뒤쪽에 이제 초석기 라인을 세워서 저런 식으로 못 먹도록 견제만 하고, 견제해도 어차피 아쿠아리온은 어떻게든 먹을 거거든요. 먹어도 적어도 아쿠아리온 이 도시를 기반으로 전초 기지를 잡고 진격을 하는 그 타이밍 정도 늦출 수 있겠죠. 그럼 그 사이 이제 수도에서 드래곤을 뽑을 시간도 볼 수 있을 테고. 일단 그 전에 저라면 도로를 뽑았어요. 그냥 여기도 개로 먹는 거 솔직히 막을 수 없거든요. 근데 개가 나오기 전에 이쪽에 도로를 연결해서 좀 까다롭게 굴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수를 유적에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엘리리온이 기마 도로를 선택을 안 한 것도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적에서 궁수를 먹었잖아요. 엘리리온 입장에서는 궁수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왜냐면 어느 정도 내륙에 수비도 되고 또 해상 쪽에 또 이제 견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비의 입장에서 보면 밸런스 있는 유닛은 많은데, 그래도 이제 기마 도로는 인구까지 주잖아요. 인구까지. 그래서 사실 저는 억지로라도 기마 도로를 뽑아서 그걸로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그걸로 인구를 뽑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대로 가면 그대로 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해상전이 결국에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그러니까 궁수로 아무리 해상 쪽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아쿠아리온의 해상 병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쿠아리온은 항구 도시뿐만이 아니라 내륙에서도 해상 병 유닛을 뽑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거품까지 있어서 합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엘리리온 항구 개수가 많이 없잖아요. 지금 만들 수 있는 항구 개수가. 그래서 결국에 유닛 개수가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드래곤 없이 해상전을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도 이제 견제를 좀 그만하고 수비에만 집중하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요. 결국에 걔 못 죽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소를 먼저 지은 다음에 그 성소를 강등시켜 가면서 인구를 충당하는 방식이, 저는 이럴 거면 차라리 조금 내가 손해본 느낌이 들더라도 도로를 올리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하면 결국에 처음에 성소를 짓는 비용도 손해고, 그리고 이 벌목장도 생각보다 그렇게 인구를 많이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뒤늦게 거인을 뽑을 수는 있겠지만 성소가 좀 많이 다운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수입이 여전히 좀 아쉽죠. 그리고 이것도 디테일인데 그냥 마구잡이로 할 게 아니라, 보시면 어쨌든 이 위치도 이 성소에 영향을 받는 위치잖아요. 그럼 여기를 볼 게 아니라 여기나 여기 있는 도시들 우선적으로 이제 벌목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을 하나 더 뽑을 수 있는 각이 나왔는데 인구가 하나 부족할 때,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이 숲을 벌목장 만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아마 뭐 알고 계셨겠죠. 알고 계셨는데 실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짚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레벨업 할 때 막 하지 말고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하는 게 좋다. 지금 이거 한 이유는 딱 봐도 지금 이 제재소의 인구를 추가로 받으려고 무의식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냥 2개 짓는 게 나아요. 그냥 2개 짓는 게 낫습니다. 여기는 뭐 아쿠아리온 수비를 하면서, 지금 아쿠아리온이 지금 압박인 게 지금 이 아래쪽이 지금 왼쪽만 수비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아래쪽이 압박이란 거 알아야 되는 게, 아쿠아리온 지금 걔를 앞전방으로 보냈잖아요. 이게 도시를 먹겠다는 게 아니라 이 앞쪽을 타일을 침수시킨 게 목적인 거예요. 왜냐면 타일을 침수시켰다는 거는 이쪽에 해파리라든지 다른 해상 유닛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해파리가
걔가 이제 다른 쪽에 압박을 넣고 해파리가 이쪽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유닛들의 수비를 방해하는 게 정말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나하나 경계를 해서 처음에 극초반에 여기 압박을 넣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중반부터는 압박을 넣지 말고 좀 수비에만 치중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공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 걔가 저 위치까지 못 들어오거든요. 지금 결국에 거품 기병들한테 기동력까지 딸려가지고 이제 점점 압박이죠. 이건 아마 드래곤이 나올 때쯤에 이제 아쿠아리온도 삼지창이 준비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도 지금 당장 지금 충격선 만들어서 견제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도시 수입 3원 정도 줄이겠다고 줄여봤자 아쿠아리온의 발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라면 그냥 그 충격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갈 게 아니라 이쯤에 대기시켜서 이 라인이라도 최종적으로 방어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라인도 한 이쯤에 투석기를 넣으면 어느 정도 시간을 끌 수 있거든요. 물론 해파리가 계속 막 날아주면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 공격이 아니라 수비를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거 시야 따는 건 좋아요. 어차피 뺏길 가능성이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시야를 먼저 먹고 이제 하는 거는 뭐 좋은 플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해상, 보통 엘리리온이 수비 후에 해상을 나올 때는 드래곤을 동반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좀 이른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 전에 일단 드래곤을 빨리 뽑고 어느 정도 투석기 수비 라인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지금은 수비가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지금 뺏겼죠. 뺏길 위험이죠 지금. 근데 아래쪽도 압박이고. 지금 아쿠레온이 지금 그냥 해상에 있는 자원을 그냥 다 신나게 먹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엘리가 아니라 그 어떤 부족이 와도 아쿠리온의 해상 선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대신 수비를 잘해야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쿠아리온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어차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여기 작물 무조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엘리는 이 작물 견제가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달성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다른 도시에서 걔가 나와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확장하면서 본 이 성소 손해에 비해서 개 한 마리 줄인 게 과연 가성비가 되는지, 심지어 이 성소는 수입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반인수를 계속 생산하는 그런 역할도 겸하고 있었거든요. 반인수가 내륙에서는 훌륭한 수비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다 포기하고서 확장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이미 이거는 사실 너무 기울었어요. 이거는 아무리 고인물이 와도 뒤집기가 너무 어려운, 정말 아쿠아리온이 와이파이가 나가서 탈주하지 않는 이상은 역전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유적검 스타까지 들어와서 압박을 넣고 있죠. 병력이 얼마나 있든 해파리 광역딜이면 순식간에 정리가 돼요. 그리고 지금 삼지창이 준비가 되었죠. 이제는 투석기 가지고도 수비가 안 됩니다. 이제는 삼지창의 투석기가 다 갈리기 때문에 결국에 검투사라든지 기사라든지 더 비싼 유닛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그걸 뽑기에는 아까 지금 성소를 다 지금 성소가 제대로 지금 작동하지 않고 다 성소가 박살나 있기 때문에 그만한 수입도 안 될 뿐더러 드래곤도 아직 한참 성장하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운영에서 너무 꼬여서 지금 답이 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쿠아리온은 절대 엘리리온에게 시간을 주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 도시를 개로 먹는 게 안전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쿠아리온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세요. 그냥 개를 빼서 개를 공격으로 쓰고 바로 해파리 넣습니다. 그러니까 개의 대피 능력을 이용해서 저게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을 줄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쿠아리온은. 왜냐면 드래곤이 어쨌든 성장을 마치면 압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리온도 그걸 인지하고 처음에 도로를 어거지로 써서라도 좀 인구를 충당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알을 뽑아봤자 드래곤이 다 성장하기 전에 이미 지금 도시가 다 함락되고 있죠. 지금 이제 삼지창이 거품까지 들어오고 눈앞까지 왔죠. 이건 이제 투석기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에 드래곤으로 수비했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드래곤을 이제 진작에 뽑았어야 됐죠. 그리고 이거 거리 계산은 실수했는데, 보시면 여기는 해파리를 뜯고 대피할 수 있는 거리가 여기까지밖에 없다는 거를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여기서 해파리 뜯었으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결국에 최대 멀리 대피봤자 여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쪽에 시야에 따르면 삼지창 여기 있죠. 그 삼지창 하나만으로는 못 죽이는 게 맞아요. 제가 조금 화면을 더 넓게 볼게요. 자, 지금 아기 드래곤이 해파리를 때리고 대피를 했잖아요. 대피라고 이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삼지창 여기 있죠. 삼지창이 한 칸, 한 칸, 두 칸, 세 칸까지 들어와서 이 드래곤을 때릴 수 있어요.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데 이제 드래곤이 삼지창 한 방에 안 죽죠. 그런데 보시면 지금 삼지창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한 마리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때리고 다른 한 마리가 여기 들어와서 때릴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걸 생각을 해서 드래곤이 이 해파리 때리는 순간 대피할 수 있는 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걸 계산을 했어야 돼요. 왜냐면 이쪽에 시야가 없었으면 제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시야가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드래곤을 저렇게 수비에 좀 과감하게 썼다는 거는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아기 드래곤, 그러니까 사실 아기 드래곤 수비에 쓰려면 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아기 드래곤이 잘리면 그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그러니까 수비 한번 하겠다고 리스크를 무릅쓰고 아기 드래곤을 사용했다가 만약에 잘리기라도 하면 그 손해는 앞으로 몇십 턴, 한 십몇 턴이 지나도 메꾸기 어려울 정도예요. 왜냐면 이 드래곤 대체할 수가 없는 카드거든요. 일반 부족의 거인이랑은 그 무게감이 달라요. 이거는 6턴 지났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엘리디온 자체가 드래곤을 뽑기 힘든 점도 있기 때문에 이 드래곤을 가급적이면 좀 아껴서 써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삼지창이 유효 사거리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본인이 실수한 걸 깨달은지 아니면 이렇게 유닛으로 앞 전방을 막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제 방패병을 뽑고 여기도 방패병 안 뽑겠죠? 뽑을 텐데 뭐야? 뽑을 텐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방패병을 뽑아서 어떻게든 방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삼지창이 그냥 바로 닫죠. 거기다 망토까지 지금 가세를 해서 사실 이미 기울었어요 경기는. 보시면 지금 삼지창이 바로 아기 드래곤 한 마리 죽였죠. 사실상 이 아기 드래곤이 한 마리 잘린 시점에서 이미 내륙의 수비는 가망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쿠리는 저런 식으로 내륙에 유닛 넣는 거는 침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침수시켜야지 망토가 들어갈 경로를 더 빠르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인수로 수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지금. 뒤늦게 검투사를 뽑아서 망토를 방비하려고 하지만 이미 병력이 너무 많이 쌓여있죠. 제 숯방어 보너스를 받는 단검병들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결국 여기서 이제 엘리리온이 기권이 나옵니다. 사실 중반부터 거의 기울은 게임이긴 했어요. 거의. 이거는 좀 답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드래곤을 일단 빨리 뽑는 것도 중요했고 궁수에 안주하지 않고 아마 기마 도로 기반으로 수비를 했다면 이제 도로로 수도의 인구까지 충당하면서 드래곤을 좀 더 넉넉하게 뽑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쪽 도시 확장한 거는 너무 아쉬운 판단이었고 결국에 성소를 뽑고 그 성소의 근처에 있는 숲들을 벌목장을 지어서 성소를 다운그레이드 시킬 거면 성소를 안 뽑는 이만 못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럴 바에는 조금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도로로 억지로 인구를 뽑는 게 낫다고 제가 여러 번 말을 하지만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형이 아쿠아한테 유리한 것 같긴 해요. 지금 아쿠아가 너무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 지형이라서 지형이 좀 불리해서 아무래도 엘리가 이제 엘리리온이 좀 이러한 실수 없이 디테일을 다 챙겨서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쉽지 않은 게임이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챙기면 이제 다른 경기 조금 더 지형이 괜찮고 조금 더 아쿠아가 잘 안 풀린 경우에 한해서는 역전을 할 수 있겠죠. 결국에 그런 경기를 다 역전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드래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드래곤은 최대한 일찍 뽑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드래곤 엣지 뽑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오늘의 리플레이 피드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